네, 반갑습니다. 맨체스터의 선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삼가 뒷부분 한번 진도 나가볼 건데 잘 듣고 잘 따라오세요. 빠진 만큼 열심히. 알죠? 자, 시작해 볼게요. 평균의 함정. The trap of averages. 여기 보니까 평균이 벌써 여러 개라는 거 스포하고 있잖아요. averages. 평균들의 함정. ABC Corporation wants to hire some employees. ABC 기업은 고용하고 싶어 합니다. 몇 명의 직원들을요. In order to look like a well-paying company and to recruit competent candidates. 여기까지 끊고 in order to 뭐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니까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 in order 빼고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look like라고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어서 like 뒤에는 명사가 나와요. 왜? 이거 외우지 말고 이해하세요. like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돈을 잘 지불하는 회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유능한 지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또 나왔죠.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죠.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요. 두 개가 지금 병렬이에요. The company decides to distribute. 그 회사는 배포하기로 결정합니다. 뭐를요? A press release. 보도자료를. 근데 뭐라고 말하는 보도자료냐? That says the average yearly salary of its employees is $50,000. 여기까지 끊고 나면 평균 해마다의 봉급은, 즉 평균 연봉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yearly라고 하면 year는 해라는 명사인데 ly가 붙었으니까 yearly라고 하면은 해마다의 라는 형용사예요. 명사에 ly 붙으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해마다의 봉급, 평균 봉급, 즉 평균 연봉이 뭐의? 그 회사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7,000달러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57,000달러가 어떤 돈이냐? 그런데 그 57,000달러는 is quite high, 꽤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컴마하고 위치니까 and it 이렇게 가시면 되고,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57,000달러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 high는 높은이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이거 왜 써줄게? 왜냐면 high는 높게란 뜻도 있으니까요. 그죠? highly는 매우 이거고. 그리고 여기 또 quite 한번 스펠링 보고 갈게요. 여기 옆에다 지금 써보세요. quite. 알아, 너네 안 틀리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한번 써주세요. 이게 꽤 이런 뜻이고, 요렇게 두 개 스펠링이 슉 바뀌면 조용한 이런 뜻의 quiet 이렇게 되겠죠. 이게 조용한. 됐어요. 뭐 내신이니까 꼼꼼하게. However, 그러나 the fact is, 사실은 바로 that 이하랍니다 라고 해서 여기 지금 명사절로 이어질 겁니다. 한번 봅시다. More than half of its employees. 그 직원의 절반은 earn no more than $30,000 or less a year. 1년에 3만 달러만 또는 그 미만을 법니다. 해석 어떻게 했어요? 만 이렇게 했죠. No more than. 그 이상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오직 3만 달러 또는 그 less라고 했으니까 3만 달러보다 아래여야 돼서 미만이란 뜻이에요. 1년에 3만 달러 또는 3만 달러 미만을 법니다. 그리고 the most common salary for employees, 직원들의 가장 흔한 연봉은 is only $20,000, 오직 2만 달러랍니다. 어머, 아까는 이 회사가 얼마 번다 그랬어요? 평균 57,000달러 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무슨 뭐 절반 이하가 3만 달러 미만을 벌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버는 금액이 얼마예요? 2만 달러래요. 그러면은 뭐야 이거? 평균이 2만이야? 3만이야? 57,000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의심을 가지고 다음 문장을 보면 그 회사가 ABC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을까요? How is this possible?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It's because the company used the trap of average. 그것은 회사가 평균의 속임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it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 상황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57,000달러가 평균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덜 버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가장 흔하게 벌리는 금액은 2만 달러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왜냐? 그 회사는 평균의 함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because 대신에 why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Averages can show 평균은 보여줄 수 있어요. 뭐를? Different pictures 다른 모습들을요.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which type is chosen 어떤 종류가 선택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선생님이랑 공부한 친구들 딱 보면 알죠. on이 전치사야. 근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위치 관계대명사처럼 생겼지만 이거 on 위치랑 관련 없는 거 아시죠? 여기가 한 덩어리라고 딱 알고 있으면 위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어떤이란 의문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류가 선택되는지 이렇게 돼서 전치사 플러스 요 명사 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나왔죠. 선생님 의문사 보이는데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자, 어떤 종류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이게 의문사 종류가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 덩어리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선택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봐요. 되게 다르잖아요. 사람 오해하게 만들잖아. 막 지원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요.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different types of averages 너희가 만약에 평균에 대해서 많이 안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평균이 많이 없다면 그럼 이제 평균의 다른 종류의 의미를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Let's look at the illustration. 한번 사파를 봅시다. On the next pages. 선생님이 밤중에 사파까지 넣어가지고 또 만들었잖아요. 자, 다음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은 무슨 질문은 못 봤죠 지금. 이거 버릇이 무서워 그죠? 쇽? 네, 됐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볼게요. Most often, 가장 종종 the term average라는 단어는요, 용어는요, indicate, 가리킵니다. the mean이라는 걸 가리킵니다. 너희 이제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때 막 평균 내고 막 이랬잖아. 지금도 이제 등급 막 평균 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모든 성적들을 다 더한 다음에 성적의 개수대로 나누는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산술 평균이야. 그래서 가장 종종 평균이란 뜻은 요 산술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술 평균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이 문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은 학교에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우선 여러 번 써보고 우선 이해 먼저 해볼게요. 자, 우선은 산술 평균을 구하려고 여기다 집합 안에 있는 그 숫자를 몇 개 한번 써볼게요. 뭐 해볼까? 100, 200, 300, 400, 500, 600. 뭐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랬을 때 it is calculated by adding all the values.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더함으로써 계산이 됩니다. in a group.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한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한 그룹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더함으로써 그리고 뭐 함으로써요? dividing the result. 다 더한 그 결과치를 나눔으로써 계산됩니다. 근데 뭐로 나눌 거예요? By the number of group members. 그룹 멤버의 the number이라고 했으니까 수대로 나눌 거예요. 수 이런 뜻이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 어떤 수라고 할 땐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니까 members 이렇게 돼요. 그럼 산술 평균은 모든 값들을 다 더함으로써 그리고 그 더한 값들, 그 결과들을 멤버의 숫자로 나눔으로써 우리는 산술 평균을 구합니다. 이거 지금 하람이가 필요한데 자 이거 다 더하면 몇이에요? 3, 6, 9, 13, 18, 24, 2400이네요. 그러면 2400 이거를 이것도 틀리면 다 수정해야지. 이거 다시 3, 6, 9, 13, 18, 24, 2400 맞네요. 그럼 2400인데 이거를 몇으로 나눌 거예요? 그룹 멤버 몇이야? 대답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러니까 7로 나눠야죠. 이거 또 이렇게 복잡하게 이래 대충 그냥 7, 3, 21 한 다음에 또 3, 0 뭐 이렇게 되니까 또 3 이렇게 되고 7, 4, 7, 4네요. 7, 4, 28 이렇게 7, 4, 28 그렇게 해서 20 이렇게 되면 7이 14 해가지고 대략 그냥 340 2점 몇몇몇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산술 평균이에요.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산술 평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는 이렇게 구한 값을 갖다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however 그러나 the mean is not the only kind of average. 산술 평균이 유일한 종류의 평균은 아니랍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다른 종류의 평균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회사가 많은 종류, 크게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의 평균 중에서 57,000달러를 사용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뭐 돈을 잘 주는 회사처럼 보이고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가 뭔지 한번 볼게요. There are two more kinds. 두 개의 종류들이 더 있다. 종류 셀 수 있으니까 S 나오고. The median and the mode. 여기서 median 이건요. 중앙값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the mode 이거는 최빈값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앙값은 말 그대로 진짜 중앙에 있는 거고 최빈값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는 산술평균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산술평균이 아니라 the median 중앙값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중앙값은 숫자입니다. 근데 어떤 숫자냐면 뒤에서 수식해주는 그 숫자랍니다. 라고 해서 더가 붙었어요. 그래서 that is exactly in the middle of all the other figures.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요. 모든 숫자 중에서 어디 있는 거래요? is exactly in the middle. 정확히 한가운데에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뭐 중에 한가운데 있어요? 그 숫자 빼고 나머지 다른 숫자들 중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예요? 요게 되겠죠. 이거를 빼고 나머지 앞에 하나 둘 셋 뒤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으니까 300이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숫자 바꾸고 너희한테 중앙값이 뭐야? 최빈값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있죠. 이건 개념을 알면 당연히 계산할 수 있죠. 뭐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나오겠지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유형으로 많이 나와요. In this case, 이 경우에 it is $30,000. 이 경우엔 3만 달러다. 자, 직접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3만 달러인가?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명이 2만 달러 벌고요. 여기 12명이 이렇게 많이 버니까 이 사람 기점으로 위에 12명, 아래 12명이니까 이 사람이 중앙값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유가 나와요. Because 12 employees, 12명의 직원들은 are making more than 30,000, 3만 달러 이상을 벌기 때문에 3만 달러 이상을 벌고 and 12, 또 다른 12명의 직원들은 are making less, 더 적게 벌기 때문입니다. 여기 뒤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less than $30,000. 이게 생략됐네요. 여기랑 똑같으니까 그냥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기점으로 위에는 3만 달러 이상, 아래는 3만 달러 미만 이렇게 번다는 거예요. The mode is the number. 모드는 숫자입니다. 근데 어떤 숫자예요? That appears most frequently.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숫자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꾸며주는 거니까 괄호 치면 appear는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도 뭐가 안 나와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최빈값은 가장 자주 빈번하게 보이는 숫자랍니다. 즉 여기서 얼마? 2만 달러. 그래서 2만 달러 빈번하게 보이죠. 2만 12명이에요. 그래서 12명이라는 가장 그 흔한 숫자, 가장 이제 흔하게 버는 숫자이기 때문에 2만 달러가 최빈값입니다. As you can see in the illustration, 너가 이 사파에서 볼 수 있다시피 there are only a handful of people. 오직 a handful of는 소수의 이런 뜻이에요. 정말 한 줌에 들어올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줌이니까 한 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there are 이렇게 복수 취급합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있어요. 어떤 사람? That are earning an average salary of 57,000 or higher. 뭐 하는 사람? That are earning, 벌고 있는
한 줌의 사람들, 즉 소수의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근데 뭐를 벌어요? 평균 연봉인 57,000달러를 버는 사람 또는 그거보다 더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봐도 57,000달러가 평균이라고 했으면 이 금액 또는 이 이상의 금액을 버는 사람들이 뭔가 많다고 기대를 하고 지원을 할 건데 실제로는 몇 명 안 됐다. 됐죠? 되게 비판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데 정말 좋은 지문인 것 같아요. 그다음 그러나 because the company 회사가 도대체 회사가 왜 57,000달러 이렇게 적었냐? 회사가 wanted to be perceived 인지되길 원해서 as a well-paying one 또 나왔네요. 돈을 잘 주는 여기서 원은 컴퍼니 또 나오면 반복되니까 이렇게 부정 대명사로 나온 거예요. 돈을 잘 주는 하나의 회사처럼 인지되고 싶었기 때문에 it used to mean 그 회사는 산술 평균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And which 그런데 그것은 야기합니다. 뭐를 야기하냐면 a deceptively high average salary 기만적이게 높은 평균 연봉을 초래합니다. 그렇죠. 되게 기만적이잖아요. 57,000달러인 줄 알고 거기다가 막 지원해가지고 나도 57,000 정도는 벌겠지. 나는 적어도 평균 정도는 벌 거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거 그렇게 벌 수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 그 몇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만적이에요. 이거 기분 나빠 읽으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deceptively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온 거고 여기 컴마하고 위치 보면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받아주면 되고요. 여기서 25개요. 회사가 그 산술 평균을 사용했다는 앞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산술 평균을 사용한 건 기만적이게 높은 평균 연봉을 야기했습니다. On average is 평균은 on average is convincing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왜? Because it is so simple. 왜냐면 평균은 너무나 단순하니까 딱 듣고 귀에 딱 꽂혀서 뭔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됐죠? To avoid being tricked 여기는 매년마다 모든 학교에서 시험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 쳐주고 피하기 위해서 여긴 투부정사죠.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 중에 목적이에요. 피하기 위해서 뭐를 피할 거예요? being tricked 속아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저 avoid 다 알겠지만 avoid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avoid ing 이렇게 나온 거고 속이는 게 trick이에요. 속이는 거. 그래서 trick은 누군가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걸 피하는 거기 때문에 동명사에다가 수동태까지 더할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잖아요. 근데 동명사는 동사에다 뭘 붙여야 돼요? ing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being pp라고 하면 동명사 수동태예요. 동명사가 왜 나왔다고? avoid 때문에. 해결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To avoid being tricked. 속아 넘어가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however 그러나 you have to know 너는 알아야 합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 여기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의문사 나왔죠? 그러니까 어순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겠죠. What sort of average? 무슨 종류의 평균이? 라고 해서 여기 what 이라고 해서 의문사 나왔고 이 자리 주어 자리니까 주어까지 나왔어요. 무슨 종류의 평균이 is being reported 보고가 되고 있는지 너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직장 구할 때 여기 평균 연봉 얼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봐야 돼요? 여기 CEO 얼마 벌어? 그리고 이거 무슨 평균이야?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비, 빙, PP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뭐 보여요? 첫 번째 딱 첫눈에 보이는 거 뭐 있어요? 또 색깔 바꿔볼까? 비동사 플러스 ing가 보이죠? 그럼 이건 진행형이에요. 두 번째 뭐 보여요?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해서 여기 수동태예요.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가 보여요. 뭐뭐 하는 중이다인데 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무슨 종류의 평균이 그 보고가 되고 있는지 너는 알아야만 합니다. You also need to find out. 너는 또한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발견해야만 합니다. 뭘요? The distribution of the values. 그 값들의
분포를 또한 알아차려야 돼요. 아까 분포가 어디에 이렇게 꽉 몰려 있었어요. 2만 달러에 몰려져 있었죠. 그리고 또 45만 달러인가? 엄청 돈 많이 버는 그분이 있었잖아요. 그분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돈을 받는지 이런 그 분포도 역시 알아봐야 합니다. In order to get a more accurate idea. 이거 다 지울게요. 뭐 하기 위해서? 더 정확한 아이디어를 뭐에 대한? Of the real data. 실제 데이터에 더 정확한 생각을 얻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요. 여기서도 이렇게 괄호 쳐줄 수가 있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가 이제 이 예시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건 첫 번째, 어떤 종류의 평균이 사용됐냐. 왜냐면 평균에 대한 그 평균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종류의 평균이 사용됐어? 이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어디에 보통 배포가 많이 되어 있는 거야? 분포가 어디에 많이 되어 있어?까지도 봐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1시가 돼가는 시간이어가지고 쉬는 시간을 정말 주고 싶은데 근데 후다닥 하고 집에 가야 돼서 내일은 할로윈 파티라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찍어보도록 할게요. In mass media, 대중매체에서 graphs are often used. 그래프는 종종 사용됩니다. 뭐 때문에요? Because they display data. 그들은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어떻게? More efficiently. 더 효율적이게 보여주기 때문에요. 뭐보다? Than tables of raw data too. 어떤 그 raw 데이터의 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해서 여기서 do는 디스플레이 나타내는 거죠. 너희한테 어떤 그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막 이렇게 그 이제 막 받은 그 날것의 그 데이터들을 막 표로 보여주면 눈에 한눈에 딱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준 순간 아하 하고 한눈에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대중매체는 그래프를 씁니다. 라고 해요. However, 그러나 graphs can be misleading too. Oh my gosh. 그래프도 역시 잘못 이끌 수 있습니다라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이라고 했어요. 앞에 나온 것들처럼 앞에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많은 통계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래프는 안 그럴까? 때 그래프 역시도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또 이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PH가 나와서 ES 붙이지 말고 그냥 S 붙이면 돼요. 됐어요? 그래프들 또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Let's look at the two graphs below. 뭐 아래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옆에 썼어요. 그래서 Let's look at the two graphs below. 여기 그래프 두 개를 한번 봐봐. 그래서 이제 보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보고 해봐요. The two graphs shown here. 여기에 보여지는 두 개의 그래프는 illustrate. 묘사합니다. 아니면 보여줍니다. 뭐를요? How data can be misrepresented. 어떻게 데이터가 can be misrepresented. 잘못 표현될 수 있는지, 뭔가 잘못 대표될 수 있는지. 봐봐요. 보면은 이거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이따 아래까지 읽어보고 In the first graph, 첫 번째 그래프에서 the vertical axis vertical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vertical. 수직선상이니까 여기 세로축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파란색 갖다 한번 해볼게요. 요 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vertical axis goes all the way up to 100. 100까지 all the way up to 100. 100까지 쭉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리고 all the way down to 0. all the way down. 0까지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돼요. all the way 쭉 all the way up은 쭉 위로. all the way down은 쭉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0부터 100까지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땠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만듭니다. 그 감소를 어디에 있어서 in the percentage의 감소를 look modest라고 하면 보통 겸손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작은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좀 작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look은 감각동사, modest는 형용사니까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한번 나왔고. 다시요. Y축의 숫자가 클수록, 그러니까 큰 범위일수록 이 폭은 다소 작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In the other graph, 자, 두 개 중에 첫 번째 그래프 언급했으니까 또 하나 나머지 그래프는 디아더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그래프에선 나머지 하나 남은 요 그래프 얘기하는 거예요. Only 10% point are shown. 오직 10% 포인트가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여요? From 65 to 75, 65에서 75까지 여기 포인트가 절대값으로다가 그냥 10% 포인트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또 보이게 할까요? 그런데 그것은 만듭니다. 변화가 much more extreme, 훨씬 더 극적이게 뭔가 극도 안돼. 훨씬 더 익스트림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자, 이거 봐요. 이거는 뭔가 완만하게 보이고 이거는 되게 극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Y축에 달렸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Y축을 잘 봐야겠다. 그리고 여기 계속적 용법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거 꼭 잘 보세요. and it. 그런데 그것은 and it 이렇게 돼요. 또 하나. 여기 make는요. 오형식 동사잖아요. 이것도 까먹고 지나갈 뻔했어. make라고 하면요 사역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look 동사 원형이 나왔고 이 아래 단어 이 아래 문장도 그래요. 사역 동사 목적어 여기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 이제 선생님이 안 짚어줘도 다 할 수 있죠. sim도 역시 이형식 동사기 때문에 sim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돼서 여기 뒤에 much more 이거는 꾸며주러 나온 거고 뒤에 extreme이라는 형용사가 나온 겁니다. 훨씬 더 뭔가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볼게요. Notable is the fact.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해서 fact가 주어고 is가 동사고 보어가 notable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주어 동사가 도치됐어요. 왜? 보어가 맨 앞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도치가 된 거예요.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 맨 앞으로 갔고 여기 또 동시에 주어가 너무 길었죠?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동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주어가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제 주어는 맨 뒤로 빼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목할 만한데 어떤 사실이요? That the two graphs 두 개의 그래프는 are based on exactly the same data. 정확히 똑같은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왜? 두 개가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데이터가 다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데이터가 완전 똑같대. 그러니까 이것도 원하는 대로 막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조작을 할 수가 조작보다는 원하는 방향으로 misleading 잘못 이끌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If you want to point out, 너가 지적하고 싶다면 the seriousness of skipping breakfast, 아침을 거르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있던 그래프들 중에 어떤 거 쓸 거예요? You can use the second graph. 너는 두 번째 그래프를 쓸 수가 있다. 왜요? 지금 옛날에는 있잖아.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막 그냥 이랬는데 지금은 아침을 안 먹는 게 막 매년마다 이렇게 떨어져.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면 이만큼 심각한 거야 라고 두 번째 그래프를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거르는데 심각성을 지적하고 싶으면 두 번째 그래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In fact, 사실 you can make nearly any graph. 너는 거의 어떠한 그래프도 more convincing,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에 유리하게? In favor of your argument. 너의 주장에 유리하게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make도 오형식이니까 make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나오죠. 이렇게 돼요. convincing 이렇게 형용사가 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 nearly는 거의 이런 뜻이에요. almost 같은 단어죠. 그래서 너는 거의 모든 그래프도 거의 어떠한 그래프도 더 설득력 있게 만들 수가 있어. 너의 주장이 유리하게. 그래서 이거 in favor of 어디에 유리하게 이것도 외워주세요. By cutting off the graph 그 그래프를 잘라버림으로써 at a certain point 이거 그래프 단어가 여기서 잘렸네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그래프를 잘라버림으로써 예를 들면 막 나는 무조건 아침을 사람들이 거른다는 결과가 나와야 그래야 아침 대용으로 내가 막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걸 팔 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사람들이 아침을 너무 거른다. 그래서 막 뇌 활동이 막 저조해지고 머리가 안 좋아지고 막 이런 데이터를 막 구해야 되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아침을 안 먹었다가
다시 아침을 먹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도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딱 끊어버리고 이쪽에 있는 그래프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선생님 대학교 때 그 논문 쓸 때요, 요렇게 활용하는 친구들 정말 많았어요. 뭐 사실이긴 사실이니까 다만 거기까지만 딱 갖다 쓴 거잖아요. 그 대놓고 자른 게 아니라 2000년부터 2010년, 2010년부터 2020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찾아. 그 다음에 그 2010년부터 2020년 데이터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빼고 앞에 것만 찾아가지고 그거만 논문에 놓고 막 이런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 다음 사실 여기 다시 해볼게요. 너는 어떠한 그래프도 다 설득력 있게 만들 수가 있어. 너의 주장에 유리하게. 뭐함으로써 by ing니까 cutting off 잘라 버림으로써 off는 잘라가지고 탁 버리는 거예요. 잘라 버림으로써. Hence 그러므로 whenever you see a graph 너가 그래프를 볼 때마다 you should check the units 너는 단위를 확인을 해야 된다 반드시. 아까도 단위가 그 X축, Y축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100인지 아니면 여기가 10% 포인트인지 100% 포인트인지 막 이런 식으로 단위를 살펴봐야 돼요. 됐어요? 근데 어디서 이 예시에서는 vertical 나왔지만 우리는 horizontal도 잘 봐야 돼요.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0년, 2010년, 2020년이고 지금 2025년인데 어떤 사람이 X축을 2010년까지만 딱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찾아봐야 되는 거지. 2020년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계속 가보면 그러므로 너가 그래프를 볼 때마다 너는 확인해야만 한다. 단위들을. 근데 어디 있는 단위냐면 vertical and horizontal axis. 그 세로축 그리고 가로축들의 단위를. 근데 아까 전에 axis가 분명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수야, 단수. 여기선 지금 vertical, horizontal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axis 이렇게 복수로 나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 To see, 보기 위해 what the highest and lowest values are. 뭐를 볼 거냐면 얘를 볼 거죠? 뭐를 볼 거냐면 의문사, 주어, 동사 얘를 볼 거예요. 무엇이 가장 높은 값이고 무엇이 가장 낮은 값인지 알기 위해 보기 위해서 세로축 가로 세로니까 세로축과 가로축의 단위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Don't simply assume 단순히 추정하지 마세요. The visual impact 그 시각적인 임팩트가 is the same 같다라고 추정하지 마세요. 뭐와 같아요? same은 항상 뭐뭐와 같은지 보려면요. as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다른 전치사 안 나와요? 안 나오고 as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뭐와 같은지 실질적인 이야기와 실제 이야기와 같은지 다시 쏘리 단순히 추정하지 마세요. 시각적인 임팩트가 실제 이야기와 같다라고 추정하지 마세요. 즉 아까 그래프 보고 이거 아침을 거르는 게 막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숫자 하나도 안 보고 그림만 보고 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크 확인해 보세요. 뭐를 확인할 거냐. 여기 목적어 자리에 웨더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명사절 아니겠어요? 그 영어에서 관계대명사절 아니면 뒷문장이 다 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명사절이니까 뒷문장이 우선은 완전할 거고 그리고 명사니까 whether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if도 역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봐. 그 그래프가 나타나지는지 어떤 방식으로요? In a specific way. 특정한 방식으로 보여지는지 확인 한번 해봐. 뭐 하기 위해? 뭐 하는 방법? To emphasize a point. 어떤 한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보여지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해서 여기 동사 원형의 명령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투부정사는 뭔가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 용법일 것 같지만 여기서 뚝 끊어주고 여기는 뭐뭐 하기 위해라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니까 목적이겠죠. 우리 부목이라고 부르는. 됐어요. 그래서 시각적 영향이 실질 이야기와 똑같다라고 그냥 이래 짐작하지 마라. 반드시 X축, Y축 단위도 다 보고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그 잘못 일부러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에 맞춰서 보여지게끔 우리한테 보여지는 게 아닌지 그것까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라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여기. 마지막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단계는 항상 뭐가 나와요? 앞에서 했던 얘기 서머리 해주면서 동시에 어떤 교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볼게요. Look with a critical eye.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봐라. 이게 이 글의 여기 있는 부분의 그 제목이야. 제목, 소제목. When people state opinions,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말할 때 in articles, 어떤 이야깃거리 아니면 speeches, 연설, debate, 뭐 논쟁 또는 advertisement, 그 광고 이런 곳에서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they often give some, 그들은 종종 줍니다. Some statistics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의 그 통계 자료를 줍니다. 뭐 하기 위해? To support, 지지하기 위해 또는 reinforce their point, 그들의 요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통계 자료를 줍니다. If these statistics, 만약에 이러한 통계 자료가 발견된다면 뭐를 통해서요? Through proper research method, 적절한 연구 방법들을 통해서 발견이 된다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Then they are objective facts. 그들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However, 그러나 many statistics, 많은 통계 자료들은 that you see and hear, 너가 보고 듣는 많은 통계 자료들은 여기서 that은 어떤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너가 보고 듣는다 한 다음에 뭐를 보고 듣는지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못 관대요. 그래서 너가 보고 듣는 많은 통계 자료들은 could just be numbers, 단지 숫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숫자? That are meant to convince you, 너에게 뭐를 설득하려고 하는? A certain view, 어떤 특정한 관점을 설득하게 하려고 하는, 설득하도록 의도가 된 그런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편집이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 여기 of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쌤이 이렇게 따로 적어줄게. Convince A of B. 무슨 뜻이에요? A에게 B를 설득하다 써주세요. 그래서 너에게 특정한 어떤 관점을 설득하도록 의도가 된 숫자들입니다. 의도했어. 의도한 바. 그럼 이건 진짜 목적성이 있게끔 그렇게 써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속아 넘어가니까.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 또 괄호쳐주고. 이색 안 썼지. 네, 됐어요. 그리고 be meant to라고 하면 뭐뭐 하도록 의도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That are intended to 해서 여기 intended 들어가도 너무 괜찮아요. 됐죠? Convince A of B예요. 이것도 공부 꼭 해놓고. Therefore, 그러므로 the next time you come across some statistics, 너가 come across는 우연히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몇몇의 통계 자료들을 몇몇이니까 얘 셀 수 있으면 복수죠. 그래서 여기 s가 나와요. 이건 복수예요. 단수는 a statistics, a statistic. 복수는 some statistics 해서 s가 붙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너가 몇몇의 통계 자료를 우연히 발견한다면 don't blindly accept,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any data, 그 어떠한 데이터도. 근데 어떤 데이터예요? that is represented. 뭔가 여기 그냥 여기까지 칠게요. 보여지는 어떠한 데이터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우리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비판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 X축 Y축은 뭐야? 아니면 맨 처음에 배웠었던 것처럼 이거 샘플은 크기가 몇인 거야? 이거 그 분포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거 랜덤이야? 아니 아는 사람들이 다 해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진짜 의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너희 잘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통계 자료에 조금 다가가면 좋다는 거예요. Look at the statistics in detail. 통계 자료를 아주 디테일하게 바라봐라. 세부적이게 아주 자세히 바라봐라. With a critical eye. 비판적인 관점으로. And then 그리고 나서 judge. 판단해라. 이거 좀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쓴이가 명령한다는 건 너희한테 제발 이렇게 하라고 교훈을 대놓고 주는 부분이니까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판단해라. 뭐를 판단하냐?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라. 뭐인지 아닌지요? They are convincing. 그들이 설득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봐라. 이것저것 다 따져봤는데 내가 별로 딴지걸 게 없어. 그럼 그 데이터는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겠죠. 근데 막 이렇게 찾으면 찾을수록 뭔가 조금 왜 이렇게 썼지 하는 구석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봤으면 좋겠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니까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or not 있죠. 이거 whether일 경우에는 맨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whether they are convincing or not 이렇게 가능하고 두 번째 저지 판단해라. 뭐를 판단하는지 목적어 자리 있죠. 이 자리에 if 들어가도 괜찮죠. 근데 if or not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문법적인 부분 어차피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다뤄줄 거니까 지금은 교과서 공부 이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이제 이거 토대로 조금 열심히 해놓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또 다음에 한번 싹 정리해 줄 때 그때 문법까지 더해서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런 동의어, 다이어 이런 것들까지 다 정리해서 선생님이 수업 한번 싹 해줄 테니까 그 전까지 1차적으로 공부 다 끝내놓고 그리고 항상 너무 예쁘다. 선생님이 너무 예뻐하는 거 알지? 그래서 그 뭐든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시험 볼 때는 또 이제 진지하게 공부하는 모습들이 너무 예뻐서 선생님이 배울 점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이 이렇게 뭐 결석했다고 찍어주고 막 이러지는 않는데 근데 너무 예뻐서 선생님이 이렇게 찍어주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질문 있으면 학원에서 질문을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